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빅 뉴스가 아닙니까? 그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소식은 국제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러시아의 강권 지도자가 한 목소리로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불려온 미국 선거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국의 정치와 연결시켜보면 단순한 외신 헤드라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보편 가치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인식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 기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직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푸틴이 2020년 대선은 조작되었으며 내가 실제 승리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나아가 우편 투표로는 정직한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편 투표는 국외 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는 다 우편 투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잘 본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부정선거도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푸틴의 이 발언은요, 충격적입니다. 첫째,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수년간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던 대선 부정설을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향후 선거제도 전반, 특히 우편투표라든가 사전투표제도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전투표제도가 2012년부터 2014년 3년 동안의 공직선거법을 야금야금 개정시켜서 2014년 초에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완성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도입됐지요. 이때부터 야금야금 부정선거한 것이 올해까지 11년째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 대선은요,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와 국외 투표는 진짜표 2장당 가짜표 하나.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둑질한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은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대에는 무려 더불어민주당에서 53명 가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짜들이 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입법을 폭주하고 말이죠. 탄핵을 남발하고 말이죠. 이거 다 무효 선언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말이죠. 미국은 물론 유럽의 독일, 한국 등 선진 민주국가 일부가 부재자 우편투표를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양대 강국의 정상이 이를 정면 부정하면서
선거의 신뢰 인프라 자체가 국제적 의제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지금 국제적인 의제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었나? 에? 한국은 어떠냐 이 말이죠. 응? 한국은 이미 지난 2020년 총선 계기로 총선에서 38명 부정선거 당선시켰죠. 국민의힘이 당선됐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 38명. 그리고 2024년에는 지역구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도 문제가 있고 서버 관리도 문제가 있고 서버 까야 됩니다. 서버를 까서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운동본부에서 뭐 서버까 운동본부가 있잖아요. 장전 박사가 지금 뭐 서버까 운동본부를 만들고 있지요. 사전투표 보관하는 거, 사전투표 이송하는 문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염된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반복해 왔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들 다 법관 출신들 아닙니까? 법관들 아닙니까? 그 지역의 지원장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이 공정선거, 이 선거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선관위 개포 그 서버 계약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변환 툴 포함해서 C 컴파일러 설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진짜표 뭐 5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플러스를 연산을 조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창한 우편투표 불신론은 한국 사회에서 사전투표, 전자개표, 불신론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술적 편의와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이라는 의혹에 내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거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긋납니다. 사전선거는 전국적으로 뭐 62대 38, 63대 37, 61대 39, 69대 31, 70대 30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일 투표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가 더 많았잖아요. A 후보, B 후보 뭐 49대 51, 52대 48, 52.5대 47.5, 51대 49, 50.5대 49.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은요 사회과학 분야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전투표 100%, 1000% 무조건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못 갑니까? 그 왜 제가 이 부정선거 있다고 말이죠.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해도 저를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지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말이죠. 유명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범죄 집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친 겁니다. 여러분 더 주목할 대목은요. 트럼프와 푸틴의 발언이 단순히 양국 정치용 수사가 아니라 국제적 선거 검증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을 둘러싸고 국제선거 감시단 의혹을 제기했어요.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방한에서 발언했지요. 그리고 누굽니까? 존 밀스 사이버 전문가가 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 4사람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부정선거 발표했지요.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도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시아까지 이를 뒷받침한다면 한국의 선거 신뢰 문제 역시 내부 논쟁을 넘어 국제적 의제로 재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유엔에서도 다뤄야 될 겁니다. 이번 사안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 질문은 명분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첫째, 한국의 선거제도는 국제적 기준에서 충분히 투명한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서버 관리, 투표지 보관, 전자개표 장비, 대만처럼요 수개표하고 당일 투표만 해야 돼요. 세계적 수준의 감사 체계를 거치고 있는가? 둘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편의와 효율만큼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신뢰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정치인들 말이죠. 민주당 보세요. 완전히 작용화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민주당으로 갈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국민의힘은 혁신, 대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말이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권력 분립이라는 게 상권 분립이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이 지금 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셋째, 국제적 선거 감시 협력 거부할 이유가 있는가? 국제선거감시단이 말이죠. 조사해보겠다 해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중앙선거관리원회가 자신이 있다면 국제감시를 거부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증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하고 푸틴의 합창은 단순한 음모론적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무겁습니다.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세계 최고 민주국가의 선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확산되는 순간 모든 민주국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시 외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자개표, 사전투표, 서버 계약 문제 등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큼 이번 사건은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거는 안전합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없어야 됩니다. 혹시 사전투표를 있다 하더라도 사전투표 관리관의 그 지역마다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인쇄물로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불편한 질문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정당성마저 국제 무대에서 도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개업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입법을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규명입니다. 여러분, 개몽이 된 거지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란죄로 해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몰고 있는데 국헌문란이 아닙니다. 국헌문란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저자들이 바로 국헌문란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 안목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과거 1980년대 그런 비상계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린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젠가 밝혀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마 언젠가 세계적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비상계엄했다고 알려진다면 세계적인 영웅으로 탈바꿈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